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, 바로 현대차 그룹 관련 최신 소식들입니다. 이게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최근에 그 뉴스 기사나 분석 자료들 보면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꽤 많더라고요. 맞아요. 좀 복잡하게 얽힌 부분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핵심만 딱딱 집어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? 자, 그럼 미국 쪽 얘기부터 한번 꺼내보죠. 최근에 미국 행정부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를 좀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. 2년 정도요? 그리고 이미 낸 세금 일부도 돌려줄 수 있다고요. 이게 만약 진짜 된다면 현대차나 기아한테는 꽤 좋은 소식 아닌가요? 네, 그렇죠. 이게 단순히 그 원가 부담이 줄어든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. 그렇게 아낀 돈으로 가격 경쟁력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기술 투자 같은 데 쓸 수도 있고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미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가격을 좀 더 공격적으로 내놓는다거나 마케팅을 더 강화할 수도 있겠네요. 바로 그거죠. 근데 물론 그 25% 완성차 관세 자체는 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높고 아직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. 좀 지켜봐야 하고요. 사실 이런 기대감이 벌써 주가에 좀 반영됐을 수도 있고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100억 원 행사 있잖아요. 미국 투자기업 행사요. 거기에 현대차가 초청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어요. 이것도 뭔가 미국 내에서 현대차 입지나 정부와의 관계 같은 걸 좀 엿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? 네, 그럴 수 있죠.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신호니까요. 현대차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겠고요. 이런 미국의 움직임하고 또 맞물려서 현대차가 미래기술 쪽에도 속도를 확 내는 것 같아요. 그쵸? 맞습니다. 특히 그 북미 수소 사업 이쪽이 요즘 눈에 많이 띄는데요. 최근에 ACT 엑스포라고 거기서 신형 수소 전기 트럭 액션트를 공개했잖아요. 네, 봤어요. 성능이 꽤 좋아졌다고 하던데요. 연료전지 시스템도 개선되고 출력도 높아졌다고. 네, 맞아요.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신차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그럼 어떤 점을 더 주목해야 할까요? 그 조지아주에 수소 충전 거점 짓는다는 계획 있잖아요. H2O 에너지 서베너. 네네. 그 얘기 들었어요. 바로 그겁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차가 그냥 수소 트럭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충전 인프라까지 직접 만들겠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북미 수소 생태계 자체를 우리가 주도하겠다.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. 와, 그건 정말 큰 그림인데요. 단순 차량 판매 전략이 아니라 아예 미래 운송시장 판도를 바꾸려는 뭐 그런 시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미래를 위한 준비가 또 다른 데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. 그 친환경 경영 부분이요. CDP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 평가에서 현대차, 기아 둘 다 성적이 아주 좋더라고요. 현대차는 2년 연속 탄소 경영 어널스클럽이고 기아는 6년 연속 수상이라고요. 대단한데요. 네, 이게 그냥 뭐 상 받았다, 착한 기업 이미지다 이걸 넘어서요. 요즘 글로벌 투자자들이 ESG, 그러니까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이 성과를 정말 중요하게 보거든요.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거군요. 그렇죠. 이런 높은 등급이 있으면 그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큰 손들, 뭐 예를 들면 대형 펀드들의 투자를 받기가 더 유리해져요. 길게 보면 자금 조달 비용도 낮출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이게 다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. 와, 듣고 보니 그렇네요. 긍정적인 소식들이 참 많은데, 근데 또 마냥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내부적으로 좀 풀어야 할 숙제도 있어 보이던데요.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? 최근에 현대차 그룹 일부 임직원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. 이름, 이메일, 직급 같은 거요. 물론 뭐 고객 정보나 신차 정보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그 미국 조지아 신공장 있잖아요. HMGMA. 거기 인력 확보가 생각보다 좀 더디다는 얘기도 들리고요. 목표가 8,000명인데 지금 한 1,300명 정도라고 하니 차이가 꽤 크네요. 네, 맞아요. 이 두 가지는 좀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 요인들이죠. 정보 보안 문제는 뭐 기업 신뢰도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고 인력 부족은 당장 생산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으니까요. 특히나 이렇게 대규모 신규 투자가 막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. 그렇죠.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실행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요. 네,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부 리스크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
또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어떻게 다져나가느냐,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까요? 일단 미국에서 관세 완화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적인 기대감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북미 수소 사업을 확장하고 ESG 경영 성과도 좋아서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모습이고요. 근데 동시에 정보 보안 문제나 또 미국 신공장 인력 수급 같은 내부 과제도 안고 있는 딱 이런 상황이네요. 네,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. 여러 긍정적인 모멘텀하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가 같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그 관세 문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, 또 북미에서 수소 사업이나 신공장 가동이 얼마나 잘 진행될지, 그리고 내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나갈지,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런 내용들 외에도 현대차의 미래에 영향을 줄 또 다른 결정적인 변수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